지난 2월 1일, 정부는 3,000명대 의료 정원을 5,000명으로 늘리는 걸 골자로 하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의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서 약 1만 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의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면서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여전히 진료를 거부하고 있어서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은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라면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가 무엇이며 왜 의사들이 그토록 이 정책에 반대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의 붕괴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필수 의료는 주로 외과, 내과, 소아과, 그리고 산부인과 등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를 말합니다. 하지만 필수 의료과는 의사들 사이에서 기피 대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의대 쏠림 현상에도 불구하고 정작 필수 의료과는 의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필수 의료과가 기피 대상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업무량에 비해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필수 의료과의 노동 강도는 이미 유명합니다. 항상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주말도 없이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고 생명과 직결되는 고난이도 수술을 집도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돌아오는 보상은 적으니 당연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필수 의료과를 기피하는 두 번째 이유는 소송 문제입니다. 환자를 치료하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사들은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특히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를 다루는 필수 의료과의 경우 많은 환자들이 치료나 수술 과정에서 사망합니다. 당연히 필수 의료과에서는 다른 의료과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소송 문제가 발생하고 그 내용도 중대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사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게다가 소송으로 돈을 배상하게 되면 아무리 사명감으로 필수 의료과를 선택한 의사라 해도 딴 길을 알아보게 됩니다. 박봉에 업무량도 많은데 소송까지 당하고 있으니 누구라도 필수 의료과에 가는 걸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들이 스트레스는 덜 받고 더 많은 돈이 되는 성형과나 피부과로 쏠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최근 환자가 치료 가능한 응급실을 찾아서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지방의료 붕괴입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방의료 체계는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시설이 줄어들고 의사들도 지방에서 일하는 걸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 인프라가 없으면 더 많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됩니다. 그래서 지방의료와 인구가 함께 소멸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에서는 의사들을 잡기 위해 큰 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의사들도 지방보다는 수도권에서 생활하는 걸 훨씬 선호합니다. 게다가 의사를 구하기 어려워서 겨우 한두 명의 의료진이 진료에서 응급 업무까지 과도한 업무를 떠맡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연봉 10억을 준다 해도 지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패키지에 포함된 4가지 핵심 정책은 이렇습니다. 첫째, 의대 정원 확대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한다. 둘째, 재정 지원과 보상체계 개편을 통해 지방 의료를 강화한다. 셋째, 특례법과 책임보험 도입을 통해 의료사고 소송 부담을 완화한다. 넷째, 약 1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필수 의료의 보상을 강화하고 성형이나 미용에서의 혼합 진료를 금지한다. 이 4가지 정책 중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첫 번째 정책입니다.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 수가 1만 5천 명이 부족해질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5년부터 2,000명의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1만 5천 명 중에서 1만 명의 의사를 충원하고 정부의 필수 의료 강화 정책으로 추가적인 5천 명의 의사를 필수 의료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1만 5천 명의 의사 수를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1만 5천 명이 부족할 거라는 근거로 3개의 논문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의 논문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리고 KDI의 논문입니다. 하지만 논문 인용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논문을 작성한 홍윤철 교수에 의하면 의사 부족 대부분은 지방과 필수 의료에서 발생하며 지금 시스템에서 의사를 늘리면 수도권 피부과나 성형외과만 증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의사 수만 늘리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인용한 KDI의 논문 또한 보건복지부와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KDI는 2030년도까지 의대 증원을 매년 5%씩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근거가 되는 3개의 논문 중 2개가 잘못된 근거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또 다른 근거로 다른 OECD 국가의 평균 의사수에 비해 대한민국의 의사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6명으로 30개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2번째로 적습니다. OECD 평균 의사수는 1000명당 3.7명입니다. 1000명당 2.6명은 한의사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1000명당 의사수는 2.2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가 됩니다. 서울을 뺀 나머지 지역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지방의 많은 환자들이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의 경우 외래 진료 시간이 평균 5분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전국 의대 신입생 정원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3,058명으로 동결돼 있습니다. 게다가 인구 고령화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면 의사 부족 현상은 점점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재 대학병원의 중증, 응급의료는 전공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형병원 전공의의 노동 강도는 가히 살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레지던트라 불리는 전공의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수련을 받는 의사를 뜻합니다. 반면 의사 면허가 있으면서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의사를 일반 의라 부릅니다. 전공의는 3년에서 4년간의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고 전문의 시험을 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전공의는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주당 평균 77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은 전공의의 낮은 임금을 이용해서 수술 보조, 응급실 운영, 당직 근무 등 다양한 업무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공의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모든 문제가 의사가 부족해서 생긴 현상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의대 정원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몇 년 전 문재인 정부도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다가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무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섰습니다. 부족한 일손을 채우며 의사들이 환영할 일인데 왜 반대하는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이 왜 이렇게까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사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현재 의료 시스템 문제는 공급보다 배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필수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늘리고 소송을 막아주면 저절로 의사들이 필수 의료과로 배분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해도 지금처럼 인기과만 포화 상태가 될 것이고 기피과는 여전히 의사 부족에 허덕일 거라는 주장입니다. 의사들은 또 의사의 수를 늘린다고 꼭 의료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의 의사 수로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반대로 의사의 수를 늘린 캐나다나 미국의 경우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저출산으로 인구가 크게 감소할 테니 의사에 대한 수요는 자연히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방치한 채 의사 수만 늘리며 더 큰 혼란만 가중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의대가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의대생을 수용할 수 없으며 의사들끼리도 경쟁이 치열해질 거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대생 증원뿐 아니라 필수 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패키지에 포함됐으니 의사들이 걱정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정책은 향후 5년간 필수 의료과에 10조 원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 외에 다양한 정책을 펼쳐서 이미 필수 의료과를 떠난 의사들을 다시 필수 의료과로 유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낙수 효과를 불러서 필수 의료 지원자가 늘어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마저도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에 2조 원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낙수 효과 또한 미미할 거라는 겁니다. 나머지 정책도 실효성이 부족하고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정부와 의료계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1만 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의사들이 바라는 건 당장의 처우 개선인데 정부에서 엉뚱한 정책만 내놓으니 환멸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특히 높은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는 수술이 취소되는 등 큰 혼선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이익을 취하려 한다면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정부 또한 병원을 떠난 의사들에 대한 면허 정지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고 오히려 이들의 공백을 메우던 전임의마저 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대란이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입니다. 이 상황이 의료 발전을 위한 성장통인지 아니면 의료 붕괴나 민영화를 향한 첫걸음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